FTA로 인해 신선 복숭아가 아직 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산 복숭아 산업 역시 간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한 대안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서 국내 복숭아 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에 재배 면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서 16년에 걸친 그 포도 FTA 폐원 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그 포도 농가에서 복숭아 재배로 그게 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최근에 복숭아 그 생산 과잉 문제가 또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수입가의 확대 그리고 품목 다양화 부분인데요. 아직 그 신선 복숭아에 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FTA 체결에 따른 뭐 직접적인 피해는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그 여름철 복숭아 주출하 시기에 체리, 망고, 키위 등 그 수입 과일의 그 수입 시기가 좀 중복이 되면서 그 소비지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 경합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숭아와 또 수입 과일 간의 그 소비 대체 문제도 우리 그 국내 복숭아 산업에서 처한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로 다양한 과실들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복숭아 소비가 다른 과실 소비로 대체되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률 팀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포도 블루베리 폐원 지원 사업으로 충북 지역에서 복숭아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배산업이 무너지면서 나주, 순천 등의 지역에서 전남 지역에서 복숭아 생산량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배 면적 증가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7월 하순, 8월 상순까지 복숭아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국내 복숭아 산업은 한 농가당 경지 면적이 협소하고 농업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물 빠짐이 좋지 못한 과수원에 심겨진 복숭아 재배지는 소확기, 장마 또는 집중 강우에 의한 낙과 및 품질 불량 등의 원인으로 생산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포도와 블루베리의 FTA 폐원 지원 사업으로 복숭아 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국산 복숭아 생산량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내 복숭아 재배 면적 추이를 먼저 살펴보면 그 지난 20여 년 동안 추이입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복숭아 재배 면적은 한 연평균 1%의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 최근까지는 연평균 한 5%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숭아 생산량도 2000년에서 2009년에는 연평균 한 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2009년 이후로는 한 연평균 5%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 금년 복숭아 그 생산량은 한 23만 1,000톤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12%, 그다음에 평년에 비해서는 한 22%좀 많은 수준입니다. 포도에서 복숭아로 장목 전환이 중점적으로 진행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포도에서 복숭아로 장목 전환이 좀 이루어진 지역은 이제 충청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FTA 폐원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포도에서 이제 복숭아로 장목이 전환된 면적이 좀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데요. 그 수치상으로 보면 복숭아 재배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이제 영남 지역으로 한 50%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충청, 호남, 경기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은데요. 그 충청 지역의 복숭아 재배 면적은 한 2000년에 23%에서 2018년 32%까지 확대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복숭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이라면 복숭아 산업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량 급증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며 또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등 소비 유발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국산 복숭아 실질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그 복숭아 도매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복숭아 도매 가격은 그 2001년 이후에 그 당해년도 생산량의 그 변화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그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등의 어떤 큰 변화 없이 연평균 가격이 한 16,000원에서 2만 원 선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별로 보면은 2001년에서 2009년 동안에는 그 복숭아 도매 가격이 한 연평균 한 4%의 감소 하락세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최근까지 한 연평균 4%의 상승세에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큰 등락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했고 또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2015년에서 2018년 그 복숭아 평균 도매 가격은 한 19,000원 선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 가격 수준은 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좀 복숭아 생산량이 적었던 2000년에서 2014년 그 평균 시세와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 생산량이 좀 증가했음에도 최근 가격이 이렇게 지지되고 있음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이렇게 가격이 지지되고 있었던 이유는 복숭아 품질이 좀 좋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또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또 소비 진작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생육기에는 날씨가 좋아 전년보다 20 내지 30% 이상 열매가 더 달려 과잉 생산됨에 따라 산지 시세가 전년 대비 절반에 또 못 미치고 있어서 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가들의 경영 여건은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생산비 상황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생산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농자재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등으로 인해 농업 경영비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기후변화와 병해충 밀도가 증가하면서 농약 살포 횟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불필요한 영양제와 과도한 비료 살포도 이로 인해 복숭아 나무가 세력이 강해지고 또 품질이 불량해지고 낙과나 기형과 발생이 많아진다는 점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좌우책으로 대응 중입니까? 예, 사회적 측면에서 소비자 요구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웰빙 소비 풍조 확산에 따라 농산물 소비도 과거의 양 위주에서 품질, 안정성, 기능성 등 개인의 건강을 위한 소비로 이미 변화되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복숭아 생산,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생산 현장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배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 시스템을 확립하고 친환경 고품질 복숭아 생산의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국내 전체 과일을 통틀어 복숭아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국내 6대 과일이죠. 사과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중에서 그 포도배, 단감, 감귤의 1인당 소비량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복숭아 사과의 1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 이제 복숭아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이후에 연평균 한 1%의 완만한 그 증가세에 있고 최근에는 한 1인당 한 4kg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숭아 소비가 저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작년까지만 해도 6, 7달 중순까지 복숭아 소비가 원활히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신비라는 품종이 6월 달부터 출하되어 지금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단맛이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 품종으로 인해서 6월 이후부터 계속 복숭아
거를 찾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율 성분 면적 및 생산량의 증가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27년까지 약 6.2kg까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이렇게 소비가 잘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역시 타 산업과 동일하게 소비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과실 기호는 어떻게 변화하는 추세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과일은 주로 새콤달콤한 맛을 주로 좋아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단맛이 강한 과실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신맛 나는 과일들은 전혀 입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도 높은 과일만 선호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실들을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소비자 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좀 더 복숭아의 경우에만 좀 국한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어떤 복숭아를 좋아합니까? 네, 그 소비자가 그 복숭아 구매 시 고려하는 속성 중에는 그 품종, 그리고 유목의 여부, 그다음에 경도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치에 대해서 몇 가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 품종을 확인하고 그 구입하는 가구의 그 복숭아 구입액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는 그 천도계보다는 유목의 복숭아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리고 연한 것보다는 딱딱한 복숭아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품종 개발 방향에 있어서도 신선 상태로 오랫동안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복숭아에 대한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껍질째 먹어도 좀 이질감이 없는 복숭아에 대한 구매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반영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복숭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의 신비 복숭아 품종이 열풍을 일고 있습니다. 복숭아 신비는 조생종 복숭아로 크기가 크지 않은 복숭아지만은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날로 더해가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천도 복숭아로 청도 복숭아이지만 황도가 아니라 백도 품종으로서 단맛은 강하지만 신맛이 거의 없는 복숭아입니다. 이런 품종의 복숭아들이 최근 인기가 많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종입니다. 지금 그 단맛이 강한 복숭아를 선호하는 추세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비단 국내뿐인지 아니면 해외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털복숭아 중심이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홍콩, 대만에 수출되는 복숭아들이 고당도, 저산미, 천도 복숭아 품종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전 세계 복숭아 시장에서 간편하게 소비될 천도 품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복숭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품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도 반도 품종의 복숭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둥근 모양의 복숭아가 아니라 도넛 모양의 납작한 반도 품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재배되고 있으면서 작년인가요? 의성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반도 품종이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넛 모양의 복숭아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특성들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점차 인기를 모아가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이 뭐 대만이라든지 홍콩,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도 외국에서 드신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반도 품종을 찾는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도 품종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수입가율이 국내로 본물처럼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복숭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육성적인 국산 복숭아 품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경상북도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숭아 우량 품종 육성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개발된 검황 2018년 품종 등록을 완료한 홍백 품종이 있습니다. 홍백 품종 및 검황은 수출용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백 과실은 지금 나와 있는 오드로키와 일층백봉의 교배 육종으로 외형은 화려하고 숫기는 7월 말입니다. 당도는 약 12.7브릭스로 기대되는 품종의 하나입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60년대부터 복숭아 품종을 육성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7월 상순에 수확되는 옐로 드림이라든지 7월 하순에 수확되는 스위트킨, 8월 상순에 수확되는 이노센스, 9월 상순에 수확되는 서롱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저산미 천도계통의 품종들을 육성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종의 당도는 대체로 한 14브릭스 이상 되고요. 신맛은 기존 천도복숭아에 비해서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복숭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품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10년 내에 10% 이상의 재배 면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응해 국산 복숭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인지 또 품종의 육성 방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품질 고급화로 FTA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생산자, 유통업자의 편의가 아닌 철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 기반 시설이 확립된 재배지에서 고품질 품종을 재배하도록 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장목반 브랜드 연합체 단위로 품종을 통일하여 시장 거점력뿐만 아니라 산지 유통 센터를 기반으로 공동 브랜드로 통합해가면서 친환경 안전 복숭아 생산을 위한 GAP 생산과 선과 포장, 유통,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품종을 만드는 데는 최소한 15년에서 22년 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77년도 유명을 시작으로 해서 1992년 천홍 품종을 등 18품종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육성 보급하고 있는 간편 소비형 저산미 천도 품종들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고 현재 또 국내에서 적응 가능한 도넛 모양의 반도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봉지 씌우기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착색이 잘 되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숭아 잎은 좀 넓적합니다. 그런데 버드나무 잎같이 얇은 잎을 가진 복숭아 품종을 만들어서 그렇다면 여름 전쟁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런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복숭아 생산 농업인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농협의 중앙탑 공사원의 회장인 맡고 있는 한긍섭입니다. 복숭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재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만 하더라도 봄철에 강추위로 인해서 복숭아 나무가 얼어 죽는 피해가 있었고요. 기하기의 저온 피해로 일부에서는 결실량이 크게 부족했고 봄철 우박 피해, 7, 8월에는 고온 건조로 인한 폭염, 9월에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재해 등 기상재해는 작년 같은 경우 기상재해란 재해는 총출동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복숭아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15% 감소했고 이런 영향으로 복숭아 가격은 20% 정도 높았습니다. 좋지 못한 기상 조건 안에서도 좋은 품질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잘 지킨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먼저 재배 적지에 심어야 됩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경사지에 많이 심었던 이유가 물 빠짐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풀 환경에서 자라는 복숭아는 과실 품질도 떨어지고 수량도 떨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복숭아 나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서 좋은 많은 유기물을 가지고 적절한 pH를 땅에서 키워야 하며 특히 또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어가는 나무를 만들어야지만 좋은 기상재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과나 또 20과 이하의 그 저품질 작은 과일들이 유통이 돼서 더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작물, 즉 뭐 양파라든지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배추라든지 정부에서 일부 그 량을 소멸을 해서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10여 년 전에 폐원을 했듯이 다시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폐기 처분 관계라든지 또는 수출 확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지 폐기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지 폐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농산물 가격이 그 시기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산지 폐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경작자분들이 계속 그 경작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지 폐기는 아주 급한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산지 폐기보다는 소비 촉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급식이고 공공급식이고 또 국군 장병들이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대규모 물량을 소화할 수 있고 또 초중고 학생들이 복숭아를 먹고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평생 이 복숭아를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소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 판촉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경우에 많게는 25배 이상이 더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찾고 그리고 구매하는 매장에서 어떻게 소비 촉진 행사를 잘하느냐, 이게 우리 복숭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산 복숭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수출 분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내 복숭아 수출 상황 추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복숭아 수출은 1998년도 일본의 1톤 시범 수출 이후에 1999년 25톤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복숭아 가격에 따라서 뭐 증가하는 해도 있었고 또 국내 복숭아 가격이 높은 해에는 또 감소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최근 복숭아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도에는 212톤, 2017년도에는 287톤, 2018년도에는 345톤을 수출하였지만 아직 국내 복숭아 생산량의 0.1%, 0.2% 수준으로 아직 미미합니다. 배는 전체 생산량의 약 10%가 수출하고 있고요. 사과는 0.5%가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복숭아에서도 수출 물량 증대에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산 복숭아 그 주요 수출국은요, 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데요. 그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수출 비중은 그 전체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그 복숭아 수출 물량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 생산량 대비 굉장히 지금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양적 확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유럽 시장을 좀 개발을 해서 수출선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망은 뒤 그렇게 밝지 않다고 사료되나 수출을 위한 복숭아 전문 단지 조성에 보다 박차를 가하면 저는 충분히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수출의 속도가 생각만큼 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복숭아 수확은 한여름 고온기에 수확되고 있습니다. 수확 기간이 대체로 일주일 정도로 저장도 잘 되지 않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농가별로는 한 품종이 한 20주, 많다면은 50주 정도 재배하고 있지만은 생산량이 제한적입니다. 한 품종에 대한 품종별로 생산량이 제한됩니다. 한 농가에서 대체로 5품종에서 10품종 이상의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고요. 동일한 품종을 대량으로 출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량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또 국내 내수 시장에 따라서 국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수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복숭아 수출은 국내 복숭아 산업의 그 공급 관리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인데요. 그 수출을 위한 이런 복숭아 생산 농가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달리 복잡한 절차와 기타 재비용의 증가, 홍보,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농가 호응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립되어 있는 그 체계로는 수출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 수출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지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시죠. 예,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시장 이상의 농가 수치 가격 보장과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수출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화된 단체에서 동일한 재배 매뉴얼을 사용해서 비슷한 품질의 복숭아를 선별해서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숭아 주산지 수출 조직을 만들고 이들 조직을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동일한 품종을 연속해서 수출할 수 있는 수출 벨트를 만든다면 수출 물량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일정 품질 이상의 대규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수출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려면 생산자 조직 내에서 4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품종 통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배 방법 통일, 그리고 이어서 상품화 방법 통일, 유통 통일을 해야, 이렇게 4대 통일을 해야 제대로 대규모 물량을 만들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운영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존 선별점과 그리고 공동선별, 공동계산, 전속출하에 관해 연합사업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출 체제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누구라도 수출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수출 물류비를 2023년부터는 전국 통합조직의 수출단체에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북의 경산, 영천, 청도, 상주 등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수출 통합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더욱 튼튼해져서 자리 잡게 돼서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수출 물량도 증대하고 국내 복숭아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매년 반복되는 7월 하순, 8월 상순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시장 가격 하락은 수출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수출은 국내적으로 볼 때 복숭아 가격의 폭락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가 소득을 높이고 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인데요. 이런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착안하면 좀 좋을까요? 우선 수출 시장에서 일본도 주로 홍콩, 대만,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할 만한 품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산 복숭아 수출 단가는 평균 5.4불입니다. 미국은 4달러, 일본은 11달러입니다. 미국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130% 정도로 높지만은 일본산에 비해서는 한 50% 수준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산에 비해 저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수출 시장에서의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도 좀 더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신뢰 구조를 구축한다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일본은 제2 공선장에서 제공하는 재배 매뉴얼을 준수해서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재배 매뉴얼을 가지고 동일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협력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일본산에 비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수출 통합 조직을 결성해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단체를 만들어야지만 수출 정대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FTA 관련해 가지고 많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과수와 관련된 대책으로는 경쟁력 제거 분야와 직접 피해 보전 대책 등이 있는데요. 농업 농촌의 현장에서 바라본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이 생산량 급증, 품질 저하, 또 수출 회피, 두해품 출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더 걱정이지만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협 등 개별 경영체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성과도 제대로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복숭아 유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복숭아의 유통, 판매 측면에서 고품질, 과실 유통을 위한 비파괴성과 공동 브랜드 출하 비율이 여전히 낮고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하품 출하와 유통 중 부패가 발생으로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유통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단계에서 유통업자의 단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개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계 그리고 농업과 관계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복숭아 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 농업인이나 농협과 같은 개별 경영체 등이 걱정 없이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개별 경영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조직의 역량이 결국은 해당 품목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뉴질랜드나 네덜란드 등과 같이 품목별 민감 자조금 단체 그리고 그 자조금 단체가 법에 따라서 구성하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그 위원회가 지정하는 그 통합 마케팅 조직의 보조금은 물론이고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규제 권한을 부여해서 수급 조절과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가격과 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선진국과 같이 그 개별 경영체를 직접 지원하는 감축 대상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품목 단체들도 농업인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그 농업 선진국과 같이 자조금 단체를 통해서 허용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조금 단체가 보조금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또 단체가 없으면 관련된 보조금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제도를 시행하는 기구이고 우리 단체가 없으면 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복숭아 생산자 조직화,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자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현재 의무자조금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25개 품목 중 의무자조금 승인 난 품목 10개, 임의 자조금 15개가 지금 승인이 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조금을 이런 의무나 임의 자조금을 운영 중이나 농민들의 참여율 저조, 예를 들어 복숭아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됩니다. 자율적 수급 조절 등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자 방지 등을 위해 임의 자조금은 의무 자조금으로 전환해야 되나 복숭아, 포도, 떫은간, 단감 등은 많은 비용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전환에 많은 어려움이 처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금년부터 원예 농산물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면 품목 단위 의무 자조금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복숭아 자조금 단체가 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그 복숭아 농가의 의무자조금 설치 진행 절차와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복숭아 의무자조금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그 회원가입 동의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최근까지 전국 그 4만여 농업경영체 중에 28.6%에 해당하는 그 11,900개의 농가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재배 면적이 전국 재배 면적의 34.6%에 해당하는 6,700헥타르입니다. 가입자의 재배 면적이 전국 재배 면적의 50%를 넘어서야 의무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추세대로 한다면 9월 이후에 9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사단법인 한국복숭아생산자협회 역시 전 회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의무자조금 출범 기준인 동의서 제출 실적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순조롭게 회원가입이 이루어진다면 그 대의원 선거와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가 마무리되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의무자조금이 결성이 되면은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좋을까요? 우선 그 복숭아 생산 농가의 교육과 복숭아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며 현재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수급 조절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자조금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해주신 복숭아 생산 농업인분들의 궁금증을 질문으로 좀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청도농협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복숭아 농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조금 납부까지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납부 금액이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저 농가가 의무 자조금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납부를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그 선출이 되는 지역의 대표님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분들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금액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고요. 나중에 지역별로 선출되는 대의원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배 면적당 10원 정도를 납부하시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농가 평균으로 보면은 3만 원에서 전후로 납부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밭작물 지불금을 제곱미터당 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50원 중에 농가가 10원을 내신다고 하면 정부가 다시 10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60원을 지원하는 거죠. 농가분들은 50원 받으신 것 중에 10원을 내시고 그 15원에 다시 정부 매칭 10원을 붙여서 결국은 60원에
그 사업을 60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원에 공공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원가입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그 확인을 해주지 않는 동의서는 문서에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품목을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읍면동에서 확인해주면 그 동의서가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읍면동은 매달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매달 10일까지 저희 그 임시통합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내 복숭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내 복숭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장 재배 기술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가온 토양 수분 및 양분 관리,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친환경 해충 관리 기술 습득과 동시에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FTA로 관세 실패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2030년쯤 가면은 연간 국내 농산물의 피해가 수조원에 달하면서 한국 농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국산 복숭아 산업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색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FTA로 인한 국내 복숭아 산업을 위한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각자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이후에 복숭아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폐원 지원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일부 농가들이 폐원을 했었고요. 또 재배 면적이 줄었다가 그 의무 기간이 지나서 또 재배 면적이 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포도 블루베리 재배 폐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복숭아 재배 면적은 또 크게 늘어났고요. 저번 국내 시장 상황에서 복숭아가 줄면 포도나 다른 과수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포도가 줄면 복숭아가 늘어나는 풍성 효과만 보일 뿐입니다. 폐원 지원 사업은 국내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원 현대화 사업으로 관수시설 또 지주시설 등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내 경쟁력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하나의 공동 선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선 시스템에서는 뭐 당도나 착색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과일 크기 중심으로만 선별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무조건 과학 크기만 키운다는 이런 당도는 상관없고 품질에 상관없이 과학 크기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맛 중심의 선별을 통해서 좀 더 선진화된 선별 방법이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질 고부만이 FTA를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숭아 고품질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을 기초로 저비용 고품질 상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통합 브랜드를 육성하고 규모 확과 동시에 의무자조금 설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복숭아 생산 전략만이 FTA의 공세를 막고 농가 소득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고령화,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 농촌 붕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국내 복숭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
유통 소비, 그 수출 부분, 뭐 제조 분야에 걸쳐서 그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그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견해 덧붙이면 그 복숭아 생산 과잉 구조 하에서 시세 안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복숭아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좀 파악하고 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 향상 그리고 상품화 전략 수립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또 과잉 생산에 대비해서 그 수출국의 어떤 다변화 전략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기존 수출선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복숭아 수출이 그 유력한 시장 개척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중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복숭아의 품종의 종류가 한 100여 가지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 따라서 소비자의 어떤 선호에 부응해서 그 소비로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품종, 그 복숭아 품종이 가지는 특성, 맛 등에 대한 그 복숭아 정보 확산 노력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러한 그 복숭아의 그 소비 촉진 활동은 또 복숭아의 그 자조금의 또 중요한 기능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계속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서로 계속 사랑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의무자조금 단체나 그 통합 마케팅 조직을 만든다고 그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자분들이 서로 같이 계속 공동 행동을 해야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수출가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개별 농업인의 생산성과 생산성 그리고 거래 교섭력을 높이고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자조금 단체와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자조금 단체가 제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와 농업인 분들의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급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걸림돌이 많아지고 있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경쟁력을 키운다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농업계가 미래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MBS 특별토론 FTA 개방의 시대 국산 복숭아 산업의 경쟁력을 찾다와 함께 해주신 출연자분들과 농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